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족이나 친구들 동굴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4만 달러, 형제간에 3만 달러 되는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았습니다. 라는 영상의 단댓글입니다. 달러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분이 아마 미국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나 남미 쪽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야, 미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돈 안 갚나 보다. 맞죠? 미국 단 한국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외국 가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현지인들이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잖아. 그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특히 미국 가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같은 한국 사람이나 반갑다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된대요. 그 흑인들 백인들이 아니라. 예. 왜냐 그 사람들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그런 같은 어떤 이제 교민들끼리 사기나 어떤 그런 좀 눈탱이 맞는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이분도 당해보니까 알겠죠. 당해보니까. 예. 참 웃긴 게 뭐냐면 왜 당하고 나서 하는 걸까? 당하고 나서. 예. 보통 이런 뭐 가족이나 친구 동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보면 보통 당하신 분들 크게 대고 나서 아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대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근데 대기 전까지는 아마 이분도 그랬을 거야. 그래도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도 소중한 거 아니겠냐. 나도 나중에 살다 어려워지면 친구 돈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서로 좀 도와줘야지. 아마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걸 세게 대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친구 나발이고 안에 일단 나한테 돈 얘기 꺼내는 순간 그 사람 친구 아니다.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왜 내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사람한테 대이다 보니까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그거 아시죠? 가족이나 친구나 나한테 돈 얘기하는 사람 치고 멀쩡한 인간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자기 나한테 돈 부탁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악간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멀리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근데 사람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런 관계면 거절을 못해 한국 사람들이. 이분도 그랬을 거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제안했으면 당연히 거절했겠죠. 근데 익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충분한 정이 있는 사람이 이런 제안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빌려준 것 같아. 근데 못 받았죠 이게. 왜냐? 그 돈을 빌려간 두 명의 사람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분도 알죠. 이 사람 대놓고 내 돈을 노렸구나. 애초에 갚을 생각 없이 나한테 빌렸구나. 그러니까 못 갚는 거구나. 근데 좀 큰 돈이다 이게. 두 명 합쳐가 7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보자면 거의 1억이거든요. 1억.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분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돈 빌려준 게 아닌데 이렇게 뭔가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쓰리죠 이게. 내 피 같은 돈인데 맞잖아요. 나도 이 돈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미국 땅 가가지고 얼마나 개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거는 현지인도 아니고 같은 교민이 한국 사람이 저딴 짓을 하니까 내가 왜 정을 믿었을까? 내가 왜 순진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아마 좀 자책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는 사람이 더 무섭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애초에 모르는 사람도 나한테 이런 부탁을 안 할 텐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가까운 지인이 돈 부탁을 하잖아요. 대부분 갚을 생각이 없어요. 네,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은행도 뭐 사채비 이런 거는 정말 벌벌 떠는데 보통 가족 지인한테 빌린 돈은 벌벌 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보통 지인들한테 빌린 돈은 그 정해진 시일 내에 못 갚는다고 해서 이자가 더 쌓인다거나 추심이 안 들어오잖아. 이게. 보통 금기간이나 사채는 추심이 들어오잖아. 이자 계속 쌓이고. 근데 보통 개인 간의 동거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안 갚는다고 해서 신분사의 불이익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가 돈 안 갚으면 은행에 뭔가 담보 설정한 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지인들끼리 동거래 할 때는
그런 담보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담보도 없이 거래하다 보니까 내가 설령 이 돈을 안 갚아도 내가 뭐 떼일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집이 날아간다거나 차가 날아간다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당당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보통 저렇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내가 너한테 빌린 거 말고도 은행이나 여기저기 돈 빌린 게 많기 때문에, 돈 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줄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린 이유는 애초에 갚을 생각 없고 이 돈까지 급한 거 끄기 위해서 빌리는 겁니다. 지 살겠다고. 지 어떻게 살겠다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대비를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착할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겁니까? 악마죠, 악마. 근데 이런 악마들이 여러분 지인이나 친구로 이렇게 둔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동거래한 사람은 다르게 보셔야 돼. 저는 돈 안 갚는 인간 사람은 안 봅니다. 그 사람 못 고쳐 그래요. 그런 습성은. 계속 남한테 피해나 주고 삽니다. 이게. 그래서 정에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분도 정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 이 글을 적으신 분도. 정이 약하니까 좀 살인무효 못하고 그냥 정에 이끌려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세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정이 약하다는 건 약점이에요, 약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나이가 있는 분들이 정의에 좀 약한 케이스가 많아요. 아무래도 의리나 어떤 그런 우정 같은 거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없어, 나이 먹고 나서. 일단 자기 약간이 못하면 의리라는 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악간이 못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의리라는 게 뭐 깨지거나 없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분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그동안의 관계 의리 같은 게 깨진다는 거 알죠. 근데 자기가 어차피 그 돈까지 사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렇게 돈 빌려 오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좀 차단하셔야 돼. 거절도 해야 되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정에 절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정이 약하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부탁 거절 못하고 마음이 약해진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이 약하다 착하다는 소리보다 좀 까칠하고 냉정하다 이런 말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어느 정도 할 말은 다 하고 그게 더 나아요. 세상 살아갈 때는. 오히려 남들한테 좀 까칠하고 좀 원칙적이고 얄짤없고 이런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래야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 뭐 친구나 지인들이 어떤 돈 부탁하더라도 냉정하게 좀 딱 잘라서 거절할 줄 알고, 그리고 저렇게 뭔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곁에 두거나 자주 왕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끼리 돈거래 너무 흔하고 안 갚는 일도 많지만 현실상 형사처벌도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못 받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예, 못 받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통 이런 채무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돈을 안 갚는 쪽이 고의적으로 돈을 안 갚는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처음부터 이 사람 돈 안 갚을 목적으로, 돈 떼먹을 목적으로 내 돈을 고의적으로 안 갚는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증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정이 어려서 돈을 못 부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돈 주려고 노력했는데 돈이 없어 돈을 못 갚는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족끼리 사기 범죄는 또 아직 친족 상조례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래서 죗값을 물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뭐 형사로 처벌 안 된다 하더라도 민사로 가면 된다. 뭐 민사로 가가지고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재판까지 가서 그 민사 재판에서 이제 재판관이 이제
피우가 온거한테 뭐 빌린 거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쳐요. 그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보통 그 민사까지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서 재산이 없어요, 이게. 뭐 돈이라도 못 받으면 다른 거라도 좀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개털이야, 개털. 그런 상태에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민사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하지만 더 이상 돈을 가질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 이게. 정말 가질 거 없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결론은 뭐예요? 보통 그렇게 돈 안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법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한다거나 아니, 돈을 받게 한다, 이런 일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돈을 빌려가서 못 받은 쪽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정말 핀치에 몰린 사람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 갚고, 설령 안 갚아서 법정까지 간다고 해도 뭐 내가 돈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정이 약해지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관계나 어떤 그런 그 지인 관계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돈 앞에서는 좀 철저하게 냉정하게 바라겠고, 앞으로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돈 부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나 돈 없다, 나도 힘들다, 나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라,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대놓고. 앞으로 이런 채무 관계로 인한 범죄 같은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채무 관계는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돈을 빌릴 일도 만들지 말고, 아니,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을 일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